보신 것처럼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어제 새벽 세종시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70대 여성 3명이 감전사하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봅니다. 네, 홍종선 기자와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새벽 전해져 온 소식인데 일단 온수탕에 전기가 흘러 들어가며 사고가 난 걸로 보이죠? 네, 일단 정확한 화재 원인은 좀 감식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추정으로는 온수탕 안에 있는 이 70대 이 할머니 3명, 이분이 악 소리를 내면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탕 안에 이 3명만 있었고 같은 목욕탕 안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감전사고를 당하지 않은 걸로 봐서 이 탕 안에서 뭔가 누전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욕조 안에 버블 발생기, 거품 이렇게 올려주는 그 기계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수압 마사지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출력 펌프를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네. 이 시설들이 항상 누전의 위험이 높은 부분이거든요. 혹시 여기에서 누전이 일어났던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또 안타까운 소식인데 숨진 70대 피해자 3명 모두 이 목욕탕을 좀 자주 찾았던 또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목욕탕이 매일 오전 5시 20분에 문을 연다 그래요. 네네. 그런데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한 게 5시 37분이었으니까 정말 문 열자마자 찾아온 첫 손님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그렇네요. 되는데 주변 분들도 얘기를 하세요. 늘 함께 목욕 다니던 친한 사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이 분들의 그 이제 빈소가 조치원읍의 장례식장에 마련이 됐는데 그 70살 이제 세 분 중에 나이가 어린 70살 윤모 씨의 그 차남이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었고 일요일마다 이렇게 피로를 풀러 자주 가셨대요. 어제도 일요일이었죠. 그렇게 일찍 목욕을 가셨는데 이런 일을 당해서 황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할머니 중에 박 씨 여성분의 또 아드님도 얘기를 합니다. 평상시에 성격도 활달하고 지병이 없으셨다. 말하는 건강한 가운데 이런 사고를 당했다는 거죠. 네. 얼마 전에 임플란트 해서 제대로 쉽게 돼서 너무 좋아하시던 모습이 선한데 정말 이게 목욕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게 말이 되냐. 사고 원인 정확히 밝혀달라 촉구했습니다. 자, 이 건물이 지금 1984년 12월에 사용 승인 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런 사고 막을 수는 없었던 겁니까? 이게 좀 수시로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자격이 있는 전기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서 수시로 자율 점검을 해야 되고요. 정기 점검은 연 1회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1년에 한 번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오래된 목욕탕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누전 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고 또 이 기름을 사용해서 물을 데우는 경우에는 유류 탱크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좀 촘촘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사고가 난 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에 전기 관련해서 안전 점검을 받았는데 그때는 적합 판정을 또 받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평소에도 좀 사고가 날까 봐 불안했다는 겁니다. 불안해했었다? 네, 시설들이 너무 오래됐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욕하던 중에 천장이 무너진 적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외부에 있는 배관 이쪽을 봤더니 배전환 같은 것들에서 전기나 전선 같은 것들이 그대로 밖으로 노출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깔끔하게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누전 사고라는 것은 정확하고 깔끔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기 점검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관계 좀 더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그럼 관련해서 목욕탕 업주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충분한 어떤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경남 의령에서 목욕탕 또 이 전기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도 업주가 제대로 관리 못한 책임을 물어서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을 받았었거든요.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건도 볼 텐데 이 성탄절인 오늘 새벽에도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는데 일단 사고 상황부터 좀 짚어볼게요. 네, 오늘 아침이죠. 오늘 새벽
5시쯤에 서울 도봉구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 3층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은 되고 있는데요. 최초 신고자는 이 아파트 4층 주민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불이 정말 삽시간에 위층으로 확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17층까지 지금 외벽이 그을러진 상태라고 하는데 예. 2, 3, 4층 창문도 다 깨져 있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불로 인해서 희생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30대 남성 2명이 숨졌고요. 7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이분은 지금 의식이 회복된 상태라고 하는데 28명이 대피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번 화재로 숨진 남성의 사연이 더해져서 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사망자 3명 중에서 4층에서 추락한 남성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남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불이 난 3층 위층에 이 부부가 살고 있었고 2살 된 아이, 이제 돌도 되지 않은 아이 이렇게 4가족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불이 나고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 1명씩을 안고 4층에서 뛰어내렸던 건데 다행히 아이들은 다 살았습니다. 네. 이 엄마도 아내도 굉장히 위험했지만 위기를 넘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빠가 사망한 겁니다. 지금 살아남은 3가족도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탄절 새벽에 발생한 화재 사고인데 이 화재 원인은 파악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최초 발화 지점이 3층 내부인 것 같다 정도까지만 파악된 상황입니다. 예. 불이 3시간 만에 완전 진화가 됐는데 한 9시 정도에 완전 진압이 됐거든요. 네. 그럼 지금 6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또 휴일이고 해서 화재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경복궁 담벼락 훼손 사건 내용인데 일단 10대 남학생의 구속영장은 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감안돼 기각이 됐고 이번 범행 지시 과정과 관련해서 이 취업 미끼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자신을 불법 사이트 운영자라고 소개를 한 남성이 예. 이름이 일명 이 팀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네. 김 실장이라고도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이 최초 낙서한 이 피의자 2명에게 한 달에 1,000만 원 취업 기회를 주겠다. 이번 일만 잘 성공시키면 수백만 원을 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한 달에 1억 정도를 벌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다 월 1,000만 원씩 번다. 이번 일 잘 성사시키고 내 말을 잘 들으면 월 1,000만 원 취업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범의를 유발하기 위해서 교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미끼를 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컴퓨터가 없다라고 하니까 컴퓨터도 다 지원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이 굉장히 뭐 가출 청소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혹할 만한 어떤 미끼를 제시함으로써 범행을 계속해서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팀장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인가요? 지금 묘연한데 몇 가지 단서는 있죠. 예. 네네. 일단 지금 1차 피의자가 그 이제 여성이 SNS로 얘기를 주고받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어떤 그런 이제 사이트 운영자다. 정말 사이트 운영자인지 확인해야 되고 300만 원 이거 낙서하면 줄게 하면서 일단 먼저 착수금조로 10만 원 입금했잖아요. 그 계좌의 계좌주가 이 팀장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고 또 이 김양의 말에 따르면은 현장에서 영추문에 글씨가 너무 작아 이런 말도 했다고 그래요. 혹시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닌가? 수사기관이 지금 경찰이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내용은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 크리스마스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서울에 눈이 내리며 2015년 이후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오늘 맞고 있습니다. 네, 8년 예. 만에 2015년에 8년 만인데요. 네. 어제부터 사실 눈이 많이 내렸죠. 지금 대설주의보는 경기 일부 지역 말고는 해제가 됐고 지금 서울 지역은 오전에는 눈이 그쳤고 지금 뭐 경기 남부, 충청, 경북 북부 정도 지금 눈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틀째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미끄럼 사고도 좀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다 느끼시지만 평년보다 기온이 높습니다. 영상이에요. 예. 서울 3도부터 부산 7도까지 눈이 녹으면 또 질척질척 그렇죠. 또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모두 주의하셨으면 눈 오는 건 좋겠습니다. 좋지만 조심은 그렇죠.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또 저희가 깜짝 놀랐던 게 이브인 어젯밤에 산타가 서울 이 남산타워를 도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해요. 네, 서울 하늘에 산타클로스가 나타났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머리맡에서 선물 받은 아이들은 다 이 산타가 줬을 수도 있습니다. 25일 오늘이죠.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줄여서 노라드라고 하는데요. 노라드가 추적하는 산타클로스 위치 추적 웹사이트에 따르면요. 네. 산타가 북극을 출발을 해서 세계 곳
곳곳의 밤하늘을 열심히 돌다가 밤 11시 반쯤에 서울 하늘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징글벨을 울리면서 예.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타고 왔다고 하고요. 일단 남산타워 상공을 한 바퀴 휙 돈 다음에 이 롯데월드 타워도 찍고 경복궁도 보고 이런 걸로 보여요. 네네. 그런데 서울의 야경에 정말 반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경치를 즐겼다고 하고요. 한 7분 정도 아이들한테 선물을 뿌렸다고 하는데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산타가 이날 지금까지 뿌린 선물이 전 세계 50억 개를 넘어섰다는 추정인데요. 뉴질랜드와 호주를 돌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중국으로 건너가서 또 예.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돌고 유럽, 중동, 중남미를 거쳐서 오후 1시 28분 기준으로요. 미국 하늘을 지나고 있다고 하네요. 저희 관련 영상을 제가 몇 년째 보고 있는데 이게 기술이 너무 진화를 해서 이제 나중엔 진짜 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화이트 크리스마스 맞이하고 있는데 저 영상 속에서도 서울은 또 눈이 내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노라드가 이걸 하고 있는데 1958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미국하고 이 캐나다에서 이 합동사령부에서 지금 산타 어디 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저 사이트에 들어가면 저렇게 실시간 이 영상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네. 너무 이 재밌는 게요. 요거가 1958년보다 더 전, 3년 전에 1955년 미국 방공사령부에서 이 산타 위치 알려주는 서비스가 사실은 실수로 시작이 됐습니다. 실수로 시작했다. 백화점에서 북극 전화번호, 산타클로스가 산다는 북극 전화번호를 적는다는 게 방공사령부 전화번호를 적었는데 한 5살짜리 꼬마가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쯤 오고 계세요? 이랬는데 그때 당직 서던 대령이 당황하지 않고 예. 지금 어디쯤 온다 했는데 요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 산타 위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올 크리스마스 영국에서는 이 캐럴이 39년 만에 역주행하는 일도 있었어요. 라스트 크리스마스 아시죠? 지금 나오는데 못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약간 목이 배불릅니다. 예. 아니 이 라스트 크리스마스 외매 노래인데 1984년에 발표돼서 인기를 많이 얻은 곡인데 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고국인 영국에서는 단 한 번도 1위를 못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려 39년 만에 역주행을 해서 드디어 1위를 찍었다고 합니다. 웸 앤드류 리슬리와 2016년 크리스마스에 사망한 조지 마이클이 결성한 남성 듀오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당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조지 마이클이 이 라스트 크리스마스 이걸 썼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1위 할 욕심으로 썼대요. 그런데 1위를 한 번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위를 두고 앤드류 리슬리가 라스트 크리스마스가 마침내 이 막중한 과업을 달성을 한 것이다. 생애 최고의 영광이다. 이런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